네, 오늘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서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색 구조 작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난 구조 전문가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수색 작업의 날씨 때문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오전 브리핑에서는 이제 수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다 이제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수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가 현장 상황이 날씨가 굉장히 나쁜 걸로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날씨에 관해서는 우선 파도가 높으면은 약 파도 영향이 수중 작업하는데 약 한 10m 내지 20m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중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조류의 영향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이버들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데, 현재 정조 시간이 우리가 물때가 좋을 때 오후 한 7시 몇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을 전후해서 또 다이빙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현대 지금 과학 장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실제 조류 조속배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하고 현지 상황하고 수중의 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측정해가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것도 좀 측정해가면서 어떻게 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발표도 해서 이런 것이 현장에 그 다이버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금 정조 시간이 저녁 7시쯤 한 차례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좀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지금까지 이제 수색 작업을 했는데 예. 시기 문제는 그 전후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전후를 해서 이제 그 물때를 보고 바로 들어가죠. 예.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수색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LED 전구를 이제 물속에 담궈서 이제 뭐 방향을 알린다든지 어떤 표시 등으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LED를 불을 비춘다는 생각은 도움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중에는 빛이 굴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다이버들이나 다이버 헬멧에 붙어 있는 이게 등은 그거는 렌트는 예. 직진을 굴절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LED는 방사형으로 쭉 펴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정이 한 30cm, 20cm 아주 이렇기 때문에 예.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움이 되겠죠. 단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뭐냐면은 그걸 또 설치하려면 또 다른 수색 구조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 생각에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오히려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해서 하는 시간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뭐 오징어 배, 뭐 고등어 배, LED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마음이 구조 작업에 대해서 좀 급하다 보니까 여러 장비가 총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좀 수색 구조 작업 속도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밖에 난 어선들의 그 등 문제는 예. 아무래도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작고 작업하면 좋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은 수중에 관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LED는 그런 기능으로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불 관계는 그 정도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기상 악화도 악화지만 이제 수색하는데 가장 좀 난관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막혀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뚫고 나가야 될 텐데 뭐 캐비넷, 뭐 예. 카펫, 뭐 이불, 가구 이런 것들로 이제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수중 절단기가 있습니다. 예. 그 포탑을도 있고 그런 탑재 바지에 설치해가지고 다이버가 부득이하게 격실을 뚫고 잘라서 절단해서 가야 된다면은 그걸 뚫고 나가는 기술적인 것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기술적인 방법은 가능한데 이것이 현재 그 격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색한 그거 말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또 생각해가면서 예. 그거를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걸 뚫고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위에서 다른 객실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선체 우현과 자연과 선미와 선수와 이런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속도를 좀 내는 부분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그 선체의 자세를 조금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구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선체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만약에 선체를 조금이라도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던 능력이 있다면은 예, 배를 갖고 좀 예, 설명해 그러시죠. 주시죠. 예, 예. 현재 이 배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예. 자연적이죠. 잠시만요.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위로 좀 예, 들어서 말씀해 이런 상태에 주실까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현재 깔아앉은 거는 음성부력 상태로서 현재 저가 톤수만 해도 6,800톤입니다. 예. 이걸 배를 조금 써서 움직일 쓰고 기우는 걸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것은 사람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고 예. 이것이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 크레인을 요걸 이제 옮기는 문제는 인양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죠. 어느 부분에 당긴다는 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못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아예 인양부터 생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비틀면은 아예 비틀면은 똑바로 세우는 것이 더 낫죠. 현재 다이버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좁은 격실에 장비에 돼 있는 등에 맨 그 여러 가지 장구들이 걸려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똑바로 세웠더라도 하는 부분 이런 일은 바로 또 인양 문제도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양하기는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한 것은 크레인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미군 지원함 세이프 가드함이 어제 오전에 부산항에 입항했고 이번 주 초에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그거는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 그 전대장 지휘관할 때 이 배를 타고 지휘를 해서 그 배 능력이나 기능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가 현장에 도착하면은 제일 급선무로 난 필요한 것은 이 수색 구조 작업을 같이 협동으로 하는데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챔버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산소 이런 그 공기 압축기 발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 현장을 지휘하는 그 수석 감독관이나 이런 것들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력 지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그 배에는 또 다이빙 닥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이빙 닥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이빙 닥터들이 24시간 돌아가기는 현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전국에 있는 다이버들도 다이빙 닥터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자원해서라도 현장에 지금 다이빙 닥터들이 24시간 돌아간 챔버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미국 세이프가드가 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네. 메스터 다이버나 슈퍼바이저 다이버들이 좀 그 기술적인 지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좋겠다.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 또 직접 다이빙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예.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시간은 흐르는데 지금 날씨까지 좋지 않아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정말 애가 탈 텐데요. 지금 뭐 구조 작업에 이제 장비도 여러 가지가 이제 투입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구조 작업이나 이런 수색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이드라인은 추가 설치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속도를 내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투입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에 추가 설치를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적당한 설명이 좀 필요해야 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재 하는 것은 우선 다이버들이 현재 연속되는 다이빙을 해서 반복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기체가요.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제는 제가 13시간이라고 말씀했는데 정확히 매뉴얼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15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예. 3시간 이내에 다이빙하는 것을 반복 잠수라고 합니다. 예. 반복 잠수는 감압하는 자체가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이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다이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일을 좀 많이 이제 다이버가 반복 잠수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리한 개조, 증축,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화물 적재 뭐 이런 네. 등등이 이제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로 인한 이제 복원력 상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선장이나 선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전 선원들도 그 배는 위험해서 못하겠다 내린다는 그런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면 이 세월호는 보통 바다 사람으로서 상식으로 생각하는 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이 세월호는 배가 아니다. 배가 아닌 배가 1년 반, 1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부터 기적에 가깝다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또 넘어서서 사고 이후에 이런 대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예. 근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색의 기본은 위기 상황의 초동 조치가 모든 차후 상황을 좌우합니다. 그래 인명 같은 경우는 뭐 10분 안에든가 30분 안에 일정 경우 영국 같은 거 보면 10분 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건 피마라는 조직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초동 조치에 관한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네. 것이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휘 체계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 명의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이 야 소속으로 있어서 현장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해군이 능력과 잠수 분야 탁월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걸 하는데 이것도 지원 상태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좀 부족하죠. 예.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경함에 탑승해서 해경과 원활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에서 참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당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냉철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제가 브리핑 강의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쭉 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이 이 모든 보도나 제 생각이나 또 말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그게 기준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증자 가족들이 참 불만스러운 것이 왜 이리 더디느냐, 또 더 할 수 없냐, 다이빙 비리 어떠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어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처음 해군 현장 책임관이 예. 김대령이 나와서 차트를 이용해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왜 처음부터 이런 걸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총지휘를 맡고 있다면은 정말 지휘와 를 하려면은 권한과 책임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권한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브리핑할 때는 그 내용을 기자들이나 또 보도나 이런 데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걸 좀 해야 되겠고 예. 또 전문가가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그거를 정말 조목조목 필요한 내용을 좀 설명해서 필요해서는 차트도 하고 또 현재 조류가 이렇게 나쁘다 하면은 실제 조류기를 내려서 측정기를 내서 현재 조류가 이렇게 나쁘니 이렇게 요 시간도 되고 요 시간도 된다. 그것도 설명도 해주고 또 현재 수색 구조 작업도 지금까지 한 거 요까지 수색을 했고 또 앞으로는 오늘은 요걸 했고 앞으로는 요렇게 할 테니 요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도 좀 차트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해서 설득력, 제일 중요한 건 브리핑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하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를 해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현재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런 내용들이 참 브리핑에 참 차트도 이용하고 도면도 이용하고 또 어떤 화면도 이용하고 해서 이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해난 구조 전문가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